정다운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먼저 드릴게요. 이 영상을 위해 긴 시간 자료를 찾고 직접 전문가들에게 묻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 한 번이 저희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깊이 있고 정확한 정보로 보답드릴게요. 지금 정다운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 한 구독자분에게 아주 흥미로운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64이 된 남성분이고 평생 크게 아픈 적 없이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에는 늘 기운이 넘쳤고 일할 때도 누구보다 힘이 좋다고 주변에서 인정받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운이 눈에 띄게 줄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한 느낌이 없고 예전 같으면 가볍게 들던 물건도 요즘은 팔에 힘이 덜 들어가고 운동하던 텐션도 무너질 정도로 몸이 쉽게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엔 나이 탓인가 싶었죠. 누구나 60이 넘으면 몸이 조금씩 변하니까요. 하지만 이분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의욕이 줄고 괜히 짜증도 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지치는 느낌이 자주 오더라는 거죠. 그러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한마디 던집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더군요. 60쯤 되면 누구나 천천히 떨어지는 게 호르몬이라지만 이분은 거의 죽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수치가 낮았던 겁니다.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단순히 성적인 기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무기력이 찾아오고 감정 기복까지 생겨요. 그러니 일상의 활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대로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라도 해볼 것인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내린 답은 후자였어요. 해보자. 단 한 번이라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변화를 느껴보고 싶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실험이 이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단골 약국에서 약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약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막걸리에 이거 한 스푼 넣어 드시는 분들 많아요. 피로도 풀리고 남성 호르몬도 다시 살아난다고들 하던데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는데요. 약사가 건넨 설명을 듣고 나니 충분히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 한 스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연입니다. 우리가 흔히 식탁에서 먹는 음식에서도 조금씩 섭취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아 부족해지기 쉬운 미네랄이죠. 그런데 이 아연이 남성 호르몬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핵심 재료이자 몸속에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아연이 부족한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아연을 보충하자 수치가 회복되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연 주인공은 약사가 권해준 대로 아주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막걸리 한 잔. 그리고 그 속에 아연 파우더 한 스푼.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일주일쯤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피곤함이 줄어든 겁니다. 예전엔 허리를 곧게 펴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는데 요즘은 몸이 훨씬 가볍게 펴지는 느낌. 오랜만에 와이프와 데이트도 하고 밤도 같이 지새우고. 활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몸 안에서 무언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기분이 들더랍니다. 물론 막걸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막걸리에는 유산균과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게 아연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즉, 그냥 아연을 먹는 것보다 막걸리와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거죠.
게다가 막걸리 한 잔의 알코올은 혈관을 살짝 확장시키면서 영양분이 더 빠르게 퍼지는 데 도움을 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한 잔일 때 이야기입니다. 2잔, 3잔의 음주는 몸에 독이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사연 주인공은 한 달이 지나자 확연한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예전엔 운동을 시작하면 한참 지나야 몸이 풀렸는데 요즘은 시작 5분 만에 체온이 오르며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예전 같던 자신감이 돌아왔다고 표현하더군요.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자신감이 무너지고 감정과 집중력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느새 말수가 늘고 활기가 생기고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다는 말을 가족에게서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아연과 막걸리가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까? 단순히 민간요법인지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그런데 수많은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이다. 특히 60세 이후 남성에게 아연 부족은 아주 흔하고 이를 보충했을 때 남성 호르몬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그 구체적인 원리와 왜 막걸리와 아연이라는 조합이 생각보다 강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그 뒤 이야기를 더 깊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남성 호르몬은 단순히 성기능 같은 한 가지 영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감정으로 아침을 맞이하는지, 어떤 에너지로 가족과 대화하는지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호르몬은 남성의 근육, 뼈, 집중력, 추진력, 성격의 중심 같은 존재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현대의 생활 습관 속에서 이 조금씩이 아니라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데 있습니다. 사연 속 어르신도 똑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쉽게 지치고 예전처럼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반복되면서 스스로도 내가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이런 변화가 오면 누구든 당황합니다. 자신감이 흔들리고 감정도 예민해지고 괜히 사소한 일로 기분이 쉽게 가라앉는 경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노화라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호르몬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단순한 약이나 호르몬 치료가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막걸리 한 잔에 아연 한 스푼. 처음 들으면 조금 우스울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살아있는 유산균,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일종의 발효 건강 음료에 가깝습니다. 막걸리의 아미노산은 혈관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용을 하고 유산균은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며 영양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실제로 발효 음식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는 여러 나라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연은 왜 중요할까요? 아연은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몸은 호르몬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공장을 돌리고 싶은데 재료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65% 정도가 아연 부족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식단에서는 아연 흡수가 낮은 음식이 많아 의외로 결핍이 흔해요. 사연 속 어르신이 처음 일주일 동안 느꼈던 아침 피로 감소는 아연 보충의 첫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3주 차에 접어들면 몸 안에서 호르몬 생산이 조금씩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활력이 되살아나는 느낌이 옵니다.
이때부터 사람의 표정이 바뀌어요. 기운이 도는 눈빛, 말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변화, 다리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까지.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근력 회복도 천천히 진행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근육을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하니까요. 실제로 60대 이후 근육량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호르몬 감소입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회복되면 근력과 지구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막걸리 한 잔이 이 과정에 미묘한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막걸리 속의 발효 성분들은 아연이 소장에서 더 잘 흡수되도록 돕고 몸에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정도의 알코올은 혈액 흐름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줘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잔입니다. 그 이상은 간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호르몬을 떨어뜨립니다.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사연 주인공은 이 습관을 매일 저녁에 실천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에서 쉬는 시간, 작은 잔에 막걸리 한 잔을 따르고 아연 파우더 한 스푼을 풀어서 마시는 단순한 방식.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행동이 한 사람의 몸을, 마음을, 삶의 활력을 완전히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분이 한 달 뒤 저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요즘은 아내가 젊어졌냐고 놀려요. 힘이 돌고 기운이 나고 예전처럼 웃음도 잘 나오네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회복할 힘이 있고 호르몬 시스템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을 정말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막걸리와 아연의 정확한 복용법, 하루 섭취량, 어떤 아연을 써야 하는지, 빈속에 먹어야 하는지, 식사 후가 좋은지, 혹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실천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 속 어르신처럼 몸의 활력을 되찾고 싶은 분들, 예전 같지 않은 기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남성 호르몬을 조금이라도 지켜보고 싶은 분들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아연의 섭취량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연은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60대 이후 성인의 하루 권장량은 10에서 12mg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판매되는 아연 제품들은 20에서 30mg, 심한 경우 50mg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용량은 젊은 남성이나 단기간 회복 목적이라면 맞을 수 있지만 시니어에게는 오히려 위장을 자극하거나 구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루 15mg 내외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연 주인공도 처음에는 30mg짜리를 드셨다가 속이 불편해지면 안 될까 걱정했었는데 약사에게 도움을 받아 고흡수형 15mg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아연은 양보다 흡수율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50mg을 먹어도 몸에서 10%밖에 못 흡수하면 의미가 없죠. 반대로 좋은 형태는 15mg이어도 몸에서 절반 이상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제품을 고르실 때 양만 보지 마시고 피콜린산 아연, 글루콘산 아연처럼 흡수율이 좋은 형태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아연과 막걸리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사 후 1시간 정도 뒤가 가장 좋습니다. 빈속에 술과 아연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연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게 흡수가 더 잘 되는 편입니다. 사연 속 어르신이 저녁 식사 후 막걸리 한 잔으로 습관을 만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막걸리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한 잔입니다. 진짜 정확히 한 잔. 대략 100ml에서 15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막걸리는 발효주라 알코올 도수가 낮지만 그렇다고 많이 마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좋다니까 조금 더 먹으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절대 아닙니다. 2잔부터는 간이 알코올을 처리하느라 피곤해지고 호르몬 기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딱 1잔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왜 하필 막걸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연을 우유나 요거트, 치즈와 함께 섭취하라고 권하곤 합니다. 발효된 유제품이 아연 흡수를 돕는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인의 식습관에서는 유제품보다는 발효된 곡물주, 즉 막걸리가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걸리에는 젖산균이 살아있고 이 젖산균이 아연이 소장을 통과할 때 흡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 역시 미네랄의 이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아연과 막걸리는 조합 자체가 맞는 것이죠. 또 하나, 막걸리의 도수는 낮아서 1잔 정도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수준입니다. 혈관이 조금 부드럽게 열리면 아연과 영양분이 전신으로 퍼지기 편해집니다. 물론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도 1잔일 때만 이야기입니다. 적정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누구나 이 방법을 따라하면 좋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간 수치가 높은 분. 간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는 분은 막걸리든 맥주든 소량이라도 알코올 섭취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막걸리 대신 따뜻한 물에 아연만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속이 약하거나 위염이 자주 있는 분. 막걸리는 발효주라 텁텁한 산도가 있습니다. 위장에 민감하신 분들은 속쓰림이 올 수 있어요. 이때는 막걸리를 아주 묽게 희석해서 반 잔만 드시거나 아연만 따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혈당이 높은 분. 막걸리는 생각보다 당이 높습니다. 특히 막걸리 중에서도 달달한 제품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있는 분은 반드시 무가당 또는 저당 제품을 선택하거나 양을 더 줄이셔야 합니다. 넷째, 아연을 이미 고용량으로 복용 중인 분. 아연은 과다 복용하면 구리 결핍을 일으켜 빈혈, 식욕 감소, 면역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량 아연을 드시고 계신 분은 막걸리에 아연을 타서 먹는 방식보다는 기존 복용량을 조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주의점만 지키신다면 막걸리와 아연 조합은 분명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 속 어르신처럼 호르몬 수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오늘 먹고 내일 좋아지길 바라기보다 일주일, 한 달 꾸준히 반복하기가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연 속 어르신도 틈틈이 걷기 운동을 곁들였단 사실,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르몬은 영양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있어야 몸이 다시 기지개를 켜기 때문에 식후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남성 호르몬이 다시 올라가면 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연 속 어르신뿐 아니라 같은 방법을 실천하신 여러 구독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변화들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들은 아주 천천히 오기도 하고 갑자기 툭 하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새벽 시간에 호르몬을 가장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침대에 몸이 눌린 듯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눈은 떴는데 몸은 따라오지 않는 느낌. 하지만 아연 보충과 함께 호르몬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연 속 어르신도 가장 먼저 말했던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침이 가벼워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기분의 회복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기분과 에너지를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것, 그 힘의 중심이 바로 이 호르몬이죠. 그래서 수치가 떨어지면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고 외로움도 더 빨리 찾아옵니다. 심지어 가족과 대화를 하다가도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호르몬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 감정이 먼저 안정됩니다. 참 신기하죠. 몸의 기운이 돌아오면 마음의 기운도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근육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남성 호르몬은 근육을 만드는 데 핵심입니다. 60세 이후 남성분들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도 근육량이 빠르게 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르몬이 다시 살아나면 걷는데 힘이 들어가고 의자를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다시 잡히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느끼실 겁니다. 예를 들어 푸시업이 예전보다 한두 개 더 되는 느낌, 계단을 올라갈 때 허벅지에 힘이 더 들어오는 느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몸의 온도 변화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호르몬 기능의 저하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연과 막걸리 조합을 꾸준히 실천하면 혈액순환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요즘은 전기장판 안 켜도 될 만큼 따뜻해요. 이런 문장을 보내주신 구독자분도 계셨어요. 다섯 번째 신호는 집중력의 회복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연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남성 호르몬이 회복되면 뇌의 활동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집중이 잘 되고 무언가 시작했을 때 예전처럼 흐름이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집니다. 사연 속 어르신도 일할 때 머리가 더 잘 돌아간다며 이제는 할 말도 잘 기억나고 해야 할 일도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어요. 여섯 번째 신호는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이 부분은 말 없이도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건 정말 많은 걸 의미합니다. 호르몬은 우리의 심리, 행동, 자세,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바꿔놓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엔 가족에게 요즘 사람 같아졌다, 딴 사람 같아졌다, 활기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최소 7일, 보통 2, 3주, 그리고 확실히 느끼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 변화가 없네? 하고요. 하지만 호르몬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적정량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방송을 통해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막걸리 아연이 만능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조합이 많은 분들의 기운을 되돌리고 활력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젊어지는 건 아닙니다. 몸은 영양, 수면, 운동, 감정 관리가 동시에 돌아가야 비로소 회복합니다. 사연 속 어르신도 저녁에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아연을 타서 마시고 잠들기 전에는 꼭 10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본인의 속도에 맞게 걷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누가 보기에 아주 단순한 일상 같지만 이런 작은 루틴들이 결국 몸의 리듬을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남성 호르몬 회복을 위한 최고의 활동입니다.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 없어요. 부드럽게 흔들리는 보폭으로 15분, 20분만 걸어도 뇌에서 호르몬 신호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꾸준히 걸으면 아연의 효과도 훨씬 빨리 나타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정말 막걸리에
아연 한 스푼만으로 호르몬이 올라갈까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몸은 간단한 걸 좋아합니다. 부담 없이 반복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강한 힘을 냅니다. 지금부터는 남성 호르몬이 왜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습관들이 호르몬을 꾸준히 빼앗아 가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생활 패턴이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회복시키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을 모르면 아무리 막걸리에 아연을 넣어 먹어도 효과가 반만 날 수 있습니다.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르몬도 결국 생활 전체의 작품입니다. 먼저 남성 호르몬을 가장 빠르게 떨어뜨리는 첫 번째 습관은 수면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 나이에 원래 잠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넘기려 하세요. 하지만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은 밤에 만들어지고 특히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활발하게 생산됩니다. 깊은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자주 깨면 아침 힘이 떨어지고 아침 힘이 떨어지면 하루가 피곤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간과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올라가면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마치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처럼 코르티솔이 많은 순간에는 다른 호르몬들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가정에서 신경 쓸 일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면 호르몬이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몸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붕어빵, 떡, 과자, 컵라면, 흰쌀밥을 과하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이때 인슐린이 급하게 올라가면서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렇게 혈당이 자주 출렁이면 호르몬 시스템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사연 속 어르신도 처음엔 막걸리만 신경 썼지 식습관은 고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연의 효과가 더 느리다는 생각에 결국 달달한 간식을 조금 줄이고 밥 양을 조절하자 2주 뒤 효과가 확실하게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호르몬은 움직이는 몸을 좋아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남성 호르몬과 직결되기 때문에 걷기만 해도 호르몬이 조금씩 상승합니다. 무거운 운동을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한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리 근육이 급격하게 줄고 이와 함께 호르몬도 함께 떨어집니다. 특히 퇴직 후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난 분들은 1년 사이에 남성 호르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나친 음주입니다. 막걸리 한 잔은 도움이 되지만 두 잔부터는 반대로 독이 됩니다. 알코올은 간이 처리해야 하는데 간이 지치면 호르몬 생산도 떨어지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은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술은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해주는 대신 몸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절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남성 호르몬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잠을 90분 단위로 자는 것입니다. 깊은 잠은 90분 주기로 반복되는데 이 구조를 이해하면 조금만 자도 훨씬 개운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잠들었다면 아침 6시쯤 일어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잠이 얕아 중간에 깨더라도 다시 깊은 잠을 유도하는 호흡법을 쓰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방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햇빛을 10분이라도 쬐는 것입니다. 햇빛은 호르몬을 자극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아침 햇빛은 뇌에게
지금은 깨어있을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며 남성 호르몬 생산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햇빛을 보지 않으면 호르몬 리듬이 흔들리고 몸의 활력도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도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없으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선, 계란, 두부, 닭가슴살처럼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하루 2번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연 속 어르신은 막걸리 아연을 하면서 아침에 계란 2개를 먹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근력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네 번째는 하루 15분에서 20분 걷기입니다. 이것은 거의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걷기는 다리 근육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뇌의 호르몬 생산 신호를 보냅니다. 하루에 1만 보를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짧게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과한 다이어트는 피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사량을 줄이는 분들이 많은데 지나친 다이어트는 호르몬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어느 구독자분은 하루 한 끼만 드시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남성 호르몬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식사량을 정상으로 돌리고 단백질을 늘리자 한 달 만에 수치가 많이 회복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네랄 보충입니다. 아연은 물론이고 마그네슘, 셀레늄 같은 미네랄도 함께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이 성분들은 서로 보조작용을 하며 호르몬 시스템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사연 속 어르신에게 제가 추천했던 방법도 아연 마그네슘 조합이었어요. 마그네슘은 깊은 잠을 돕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아연의 효과까지 높여줍니다. 이 모든 생활 습관을 알고 나면 막걸리와 아연 한 스푼이라는 방법은 전체 퍼즐 중 한 조각일 뿐이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한 조각이 전체를 움직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작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활 습관도 따라오죠. 그리고 이렇게 삶 전체의 리듬이 조금씩 건강한 쪽으로 틀어지면 호르몬은 그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남성 호르몬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회복되는지, 그리고 그 회복 과정에서 몸이 보여주는 시간별 변화들을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은 학술 연구와 실제 사례를 함께 참고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 패턴을 알면 여러분 스스로 몸의 변화를 더 잘 느끼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3일, 즉 72시간 동안 일어나는 변화를 볼게요.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 큰 변화는 못 느끼십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중요한 일이 시작됩니다. 아연이 혈액을 돌며 부족했던 세포에 공급되기 시작하고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조절 시스템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유난히 피곤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몸이 그동안의 부족 상태에서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7일이 지나면 어느 순간 아침 피로감 감소라는 첫 신호가 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딱 7일째 느끼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이 변화가 찾아오더군요. 사연 속 어르신도 이때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킬 때 덜 버겁다는 느낌. 그 느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몸이 내부에서 다시 힘을 쌓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2주가 지나면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적으로 안정감이 생기고 괜히 예민했던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다시 뇌에 신호를 보내면서 스트레스 호르몬과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구독자분은 갑자기 아내와 대화할 때 제가 확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말투부터 표정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르몬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주에서 4주, 즉 약 한 달이 지나면 근력에서 변화가 느껴집니다.
여기서 헬스장에서 무거운 걸 들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되는 근육들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다리가 가벼워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느껴지고 걷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요즘은 예전 같네요 라는 가족들의 반응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 한 달 차에서 막걸리와 아연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아미노산이 꾸준히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아연이 지속적으로 보충되면서 호르몬이 바닥에서 정상 수준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겹치는 거죠.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뚜렷하게 체감하는 변화들은 이 시점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주 즉 한 달 반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활력의 회복이 옵니다. 이때의 기운은 단순히 근력이 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에 졸음이 줄어든다든지 저녁에도 기력이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든지 어떤 분은 30년 동안 오후만 되면 몸이 축 처져서 누워 있어야 했는데 이 조합을 꾸준히 하고 6주가 지나니 오후 시간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집중력의 강화입니다. 호르몬은 뇌의 뉴런 연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치가 안정되면 예전보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해야 할 일들을 더 빨리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호르몬 때문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주에서 12주, 즉 2달에서 3달이 지나면 몸이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마치 기계가 큰 정비를 끝내고 다시 매끄럽게 돌아가는 느낌과 비슷해요. 잠이 안정되고 체력이 일관되고 감정도 흔들림이 적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자신감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됐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명력이 다시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호르몬이 좋아지는 느낌이 오면 이제 막걸리 조금 더 마셔도 되겠지? 아연을 조금 더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양을 늘려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아연은 부족할 때 회복시키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과하면 바로 부작용이 옵니다. 구리 결핍, 빈혈, 구역감, 면역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어요. 막걸리 역시 한 잔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남성 호르몬이 오히려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것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양보다 리듬이다. 꾸준함이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연 속 어르신은 이 리듬을 정말 잘 지키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으로 같은 루틴을 반복한 거죠. 몸은 이런 일정함을 좋아합니다. 마치 매일 똑같은 시간에 물을 주면 식물이 제일 잘 자라는 것처럼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작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아연과 막걸리 루틴을 하면서 하루 5분의 남성 호르몬 호흡법을 같이 하면 효과가 훨씬 빨라집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배가 빵빵해질 만큼 채운 다음 길게 6초에서 7초 정도 내쉬는 겁니다. 이 호흡을 반복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고 그 자리를 남성 호르몬이 다시 채우기 쉬워집니다. 뇌가 지금은 안정된 상태라고 인식하는 순간 호르몬 시스템도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이렇게 몸이 보내는 변화를 알고 회복의 흐름을 이해하면 막걸리 한 잔과 아연 한 스푼이라는 작은 조합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더욱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막걸리가 아니어도 되나요? 술을 못 마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연은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나요?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답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딱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호르몬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먼저 가장 많이 묻는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막걸리 말고 다른 술로 해도 되나요? 결론은 아니요입니다. 막걸리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술이기 때문이 아니라 발효된 곡물 속 성분과 아연의 흡수력이 서로 잘 맞기 때문입니다. 소주, 맥주, 양주 같은 술은 이런 발효 성분이 거의 없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코올은 호르몬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막걸리가 아닌 다른 술에 아연을 섞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술을 아예 못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엔 아주 간단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 한 컵에 아연을 타서 드시면 됩니다. 막걸리의 발효 성분이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역할을 물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지 속이 차지 않게 따뜻한 물에 드시면 됩니다. 또는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요거트 속의 유산균과 단백질이 아연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막걸리가 부담되는 분들은 이렇게 드셔도 효과가 충분히 납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연을 음식만으로 보충할 수 있나요?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음식만으로 충분한 아연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아연이 많은 음식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연이 많은 음식의 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굴, 소고기, 달걀 노른자, 콩류,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새우,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 특히 굴은 아연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굴을 자주 먹기 어렵죠. 계절도 있고 위장에 부담도 주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식만으로는 수치 개선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니어이신 분들은 보통 음식 소량 아연 보충제를 함께 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연을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아연은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후 1시간쯤에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때 위산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때문에 흡수가 더 잘 되고 속쓰림 같은 부작용도 덜합니다. 만약 막걸리에 넣어 드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저녁 식후 시간이 적당한 시간이 됩니다. 저녁은 많은 분들이 가장 부담 없이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키기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연은 매일 먹어야 하나요? 쉬는 날은 필요 없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연은 몸에 저장되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너무 많이 먹어도 몸에 쌓이지 않고 배출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꾸준히 소량씩 들어가야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하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아연을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실 경우 한 달에 3, 4일 정도는 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면 흡수 효율도 높아지고 과다 복용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질문. 막걸리 아연을 함께 먹으면 위는 괜찮나요?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성 위염 있는 분, 역류성 식도염이 자주 오는 분, 위가 약해 차가운 술을 마시면 불편한 분. 이 경우에는 막걸리를 미지근하게 조금 데워서 드셔도 됩니다. 전통주를 조금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 방법처럼요. 너무 뜨겁게 데우면 맛이 변하니 손등에 올렸을 때 차갑지 않게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아주 자주 나옵니다. 막걸리는 어느 종류가 좋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단맛이 적고 당이 낮은 무가당 막걸리가 가장 좋습니다. 슈퍼에서 파는 달달한 막걸리는 당분이 너무 많아서 혈당을 확 올리고 그 과정에서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연 발효에 가까운 막걸리를 고르시면 됩니다. 라벨에 무가당, 저당, 전통 방식, 발효 같은 문구가 있으면 좋은 선택이에요. 7번째 질문. 얼마나 오래 먹어야 효과가 나오나요? 아연은 1주에서 3주 사이에 첫 변화를 보이고 4주에서 8주 사이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막걸리와 함께 드신다면 보통 한 달을 넘기면서 확실한 기운의 회복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기대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하루 루틴처럼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많이 받는 것. 막걸리 아연 조합을 하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 이 4가지는 꼭 피하세요. 첫째, 밤늦게 먹기. 아연은 잠들기 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고 호르몬 리듬을 깨트립니다. 둘째, 당분 높은 막걸리 마시기. 혈당이 출렁이면 호르몬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셋째, 아연 고용량 중복 복용. 다른 영양제에도 아연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라벨 꼭 확인하세요. 넷째, 술을 2잔 이상 마시는 행동. 여기서부터는 몸이 회복이 아니라 손상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막걸리 아연이라는 조합은 단순해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정확히 알고 하면 효과가 커지고 모르고 하면 효과가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결국 건강은 아는 만큼 회복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막걸리와 아연 조합의 효과를 2배 이상 높여주는 보조 습관들,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남성 호르몬 관리법을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막걸리와 아연만 해도 충분히 몸의 변화가 시작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함께 실천하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몸이 다시 50대 초반 시절처럼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보조 습관은 하루 10분의 햇빛 노출입니다. 여러분, 햇빛은 그냥 밝은 빛이 아닙니다. 빛은 뇌에 깨어나라, 활력을 만들어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생체 자극입니다. 실제로 남성 호르몬의 분비 리듬은 아침 햇빛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커튼만 열어도 몸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햇빛은 테스토스테론뿐 아니라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도 함께 올려줍니다. 그래서 아침 햇빛 10분은 기분, 활력 호르몬, 체력까지 모두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천연 충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연 속 어르신도 처음에는 막걸리와 아연만 하다가 한 달 뒤부터 아침 산책을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2주 만에 체감이 또 한 단계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2번째 보조 습관은 잠들기 1시간 전에 조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가지면 호르몬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잠들기 직전의 뇌 상태가 다음날 아침에 호르몬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TV, 스마트폰, 뉴스, 유튜브 같은 자극적인 내용을 계속 보면 뇌는 아직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깊은 잠으로 못 들어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불을 조금 어둡게 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만으로도 수면 깊이가 달라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양이 차이가 납니다. 3번째 보조 습관은 단백질 2-30g을 하루 한 끼라도 챙기는 것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근육을 통해 몸 밖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근육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선 호르몬이 올라가도 체감이 느리게 옵니다. 계란 2개, 두부 반모, 닭 가슴살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점심 또는 저녁 중 한 끼만이라도 챙겨보세요. 4번째 보조 습관은 걸으면서의 깊은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한다고 해도 실제 효과는 절반만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걷기만 하고 호흡이 빠르게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걷는 동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고 그 자리를 남성 호르몬이 채우기 쉬워집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5번째는 의외로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호르몬과 혈액은 물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합니다. 몸 안에 물이 부족하면 호르몬도 제대로 퍼지지 못합니다. 아연 또한 물이 부족하면 흡수가 떨어집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 6, 7잔 정도만 꾸준히 마시면 충분합니다. 6번째 보조 습관은 잠들기 전 마그네슘 100에서 200mg 섭취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풀어주고 깊은 잠을 유도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회복에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사연 속 어르신도 하루에 아연은 저녁에, 마그네슘은 잠들기 전에 나누어 드셨습니다. 이 조합을 하자 수면이 안정되고 아침 기운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7번째 습관은 하루 5분의 허벅지 자극 스트레칭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허벅지 앞을 늘려주는 동작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허벅지는 남성 호르몬의 최대 소비처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살짝 굽혀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접어서 허벅지 앞을 늘려주면 그 부위에 혈액이 몰리면서 몸 전체의 활력이 올라갑니다. 꾸준히 하면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고 남성 호르몬의 반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8번째는 자극적인 뉴스와 분노 유발 콘텐츠 피하기입니다. 이건 제가 방송할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콘텐츠를 자주 보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감정 기복은 몸의 활력과 직결됩니다. 하루에 최소한 30분이라도 아무 자극 없는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호르몬 회복을 크게 돕습니다. 9번째 습관은 가벼운 땀을 짧게 내는 활동입니다. 굳이 운동장에 나가서 뛰고 헬스장에서 무거운 걸 들 필요 없습니다. 가벼운 걸레질, 천천히 걸으면서 계단 2층 정도 오르기, 텃밭에서 움직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이 조금 따뜻해지고 땀이 맺힐 정도면 뇌가 몸이 살아 움직이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때 남성 호르몬 분비가 확 올라옵니다. 마지막 10번째 습관은 본인의 기분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더 억누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억누르면 몸이 망가집니다. 작은 감정이라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호르몬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억눌린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리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을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연 속 어르신도 어느 날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놨답니다. 요즘 기운이 없어서 나도 좀 괴로웠어. 이 한마디 이후로 마음이 훨씬 편해졌고 몸도 더 빠르게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가 아니라는 것. 몸의 기운을 살리려면 마음도 함께 풀어줘야 한다는 것을요. 이렇게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보조 습관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막걸리와 아연이 중심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은 그 중심을 더 강하게 잡아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막걸리와 아연이라는 아주 단순한 조합이 어떻게 한 사람의 기운을 되살리고 나이로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이 이 방법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루 흐름을 정리해드리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그냥 이대로 복사해서 따라할게요 하실 정도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 천천히 들으셔도 됩니다. 먼저 하루 루틴표를 아주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 커튼을 열고 햇빛을 5에서 10분 얼굴에 받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워줍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5분 걷기로 뇌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뇌가 오늘도 호르몬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식합니다. 점심. 단백질을 조금 챙겨주세요.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1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밥은 반 공기만 줄여도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은 1컵씩 나누어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면 금방 빠져나가니까요. 오후. 졸음이 오면 억지로 버티지 말고 5분만 눈을 감고 뇌를 식혀주세요. 화나는 뉴스, 자극적인 콘텐츠는 피해줍니다. 이게 하루 호르몬의 20%를 망가뜨립니다. 저녁 식사 전 간단하게 걷기 10분 혹은 허벅지 스트레칭을 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오늘의 핵심 루틴입니다. 막걸리 1잔 그리고 아연 1스푼을 타서 드세요. 속이 약한 분은 미지근하게 데우거나 단맛 없는 종류를 고르면 좋습니다. 술을 못 드시는 분은 따뜻한 물이나 플레인 요거트에 아연을 타서 드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적정량입니다. 막걸리 1잔을 넘기지 않는 것. 아연을 15mg 정도로 유지하는 것. 이 2가지를 지키면 몸이 부담 없이 회복을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 1시간. 스마트폰은 멀리 두고 조명을 조금 낮춥니다. 마그네슘 100에서 200mg이 있다면 이 시간에 드세요. 조용한 호흡으로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이 루틴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햇빛 10분, 저녁 막걸리 1잔, 그리고 밤에 조용한 시간. 딱 3가지만 실천해도 몸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연 속 어르신도 처음에는 내 나이에 이런 걸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라는 생각을 하셨지만 꾸준히 반복하면서 점점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본인보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밝으시네요. 요즘 걸음걸이가 달라졌어. 예전보다 마음이 편안해 보인다. 이런 말들이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남성 호르몬이 회복된다는 건 단순히 기운이 돌아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활력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걷는 자세, 말투, 생각의 깊이, 감정의 안정감, 가족과의 사이, 사회에서의 자신감까지 모두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은 나이를 먹어도 회복할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늦은 나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지만 저는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몸은 언제든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회만 주면, 재료만 주면 다시 움직입니다.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운이 떨어지고 잠이 얕아지고 마음이 뜨겁지 않고 예전의 활력이 사라진 것 같아 막막해질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니 당연한 거겠지 하고 내려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회복하고 싶어하고 여전히 힘을 내고 싶어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막걸리 1잔에 아연 1스푼. 정말 작은 실천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변화가 몸의 시계를 다시 한번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떨어진 호르몬을 다시 살려내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연 속 어르신처럼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면서도 작은 실천을 해본다면 몸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아침의 개운함, 기분의 안정, 걷는 힘의 회복, 집중력의 상승, 자신감의 돌아옴.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루틴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1잔. 조용한 저녁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 그게 전부입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반복이 하루, 열흘, 한 달이 되면 몸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기운을 되찾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삶을 조금 더 밝고 탄탄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쉽고 따뜻한 건강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마음도 몸도 따뜻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정확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